한식, 한류 콘텐츠, 기술력 등 한국을 상징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마 최초로 외국인들에게 기억되는 한국은 전쟁 국가라는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외국인들에게 화제거리인 분야가 한국의 군사 관련 이슈들이죠.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해 재밌는 분석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한군사 관련 커뮤니티에는 외국 침략군의 입장에서 보는 서울 공략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수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글쓴이는 침략군의 입장에서 서울을 공략했을 때 벌어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는데요. 내용은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글쓴이는 침략군이 경기도를 점령하고 서울을 도모하려 할 때 들어올 수 있는 축선으로 북쪽에서는 파주와 일산을 거쳐 서울 또는 동두천과 양주, 의정부를 거쳐 서울을 공략할 수 있다 했고, 서쪽에서는 인천, 부평, 부천, 서울로 공략, 동쪽에서는 남양주, 구리 서울로 공략, 남쪽에서는 안양에서 서울 또는 성남에서 강남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축선별로 침략군의 진입 난이도를 살펴보면 우선 파주를 거치는 길은 일단 직선거리로도 매우 길고 어디로 가든 일산을 통과하기 때문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또한 약 30에서 35km 길이의 아파트가 끝없이 이어지는 시가지 거리를 건너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파주 지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여 만들어 다양한 군사시설이 많아 한국군이 더욱 대비하기가 쉬웠죠. 두 번째는 동두천을 시작으로 의정부를 건너 서울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파주를 거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길 역시 아파트가 이어지는 시가지 거리가 10km 이상이 되며 동두천에서 의정부까지 넘어오는 길은 쉬워 보이지만 의정부와 서울을 경계선으로 침략군의 입장에선 최악의 지형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수락산과 도봉산 계곡이었죠. 이 계곡 지형의 특징은 좁은 길 하나밖에 없고 양측 산의 고지들이 700고지를 넘는데도 두 산 정상의 직선거리는 7km 밖에 되지 않기에 만일 한국군이 산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면 꼼짝없이 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계곡을 뚫고 올라온다고 해도 침략군을 맞이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아파트 그라드인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중간중간엔 천연 벙커의 역할을 해줄 뒷동산들도 매우 많기에 사실상 철벽의 요새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천을 통해 서울로 상륙하는 작전입니다. 사실 이 작전은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연합군을 이끌고 서울을 수복했던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던 곳인데 사실 현대에 이르러선 그때처럼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부평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인천항 쪽에서 부평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이곳은 양옆으로 산이 존재하죠. 이 산들은 매우 길어서 다른 곳으로 우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뚫는다 해도 마주치는 것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 요새일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 온 침략군의 선택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경인가도를 통하여 구로를 지나 영등포로 진입하거나 부천 중동을 관통하여 까치산 방향을 통해 여의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구로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산을 지나 아파트 단지를 만나고 또 다시 산을 지나 아파트 단지를 건너야 하는 지형을 만나게 됩니다. 중동을 통해 올라온다고 한다면 역시나 드넓은 아파트 단지를 만나야 하고 여차저차 아파트 단지를 뚫었다고 해도 침략군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드넓기 그지없는 한강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이처럼 넓은 강이 있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도시에 있는 강들은 넓이가 고작 250m 내외에 불과했죠. 실제로 2차 대전 역사상 가장 큰 도하작전이라 불리던 나인강 도하작전도 고작 200m를 건너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한강은 가장 짧은 축에 속한다는 한남대교조차 900m를 자랑했고 반포대교 1500m, 방화대교 2500m, 마곡대교 3000m로 사실상 한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교 설치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남양주를 지나 구리를 건너 서울로 오는 길입니다. 여기는 사실상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이 고가다리나 국도를 통해 가야 하는데 도저히 군대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이처럼 사실상 서울을 공략하는 것은 참으로 난해해 보이는데요.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되는 아파트 단지가 요새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죠. 기본적으로 2000년대부터 지어진 아파트들은 헬기 착륙장도 같이 짓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아파트들은 심지어 저공, 대공 방어용 무기 설치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아파트들은 주로 기역자 형태로 지어지는데요. 이런 형태의 아파트들은 축이 여러 개라 쉽게 무너지지 않죠. 또한 산을 둘러싼 경우도 있어서 이중으로 방어가 되고 무엇보다 고층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화학탄의 습격에도 면역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 단지 하나에는 사실상 순식간에 일개대를 이룰 수 있는 예비군들이 있기에 시가지정까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이 같은 분석 글에 놀랍다는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화학탄이 떨어진다고 해도 고층으로 올라가면 괜찮고 폭격이 터진다 해도 지하주차장이 훌륭한 벙커 역할을 할 테니 한국의 아파트는 말 그대로 요새다. 심지어 한국의 아파트들은 거대 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여러 시설들이 있어서 아마 고립된다고 해도 몇 달은 좋게 버틸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재난을 당하자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것을 봤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요. 한강을 건너서 침투한다는 것은 사실상 죽여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소수의 인원도 아니고 대군이 그 넓은 강을 건널 때 들키지 않고 건널 확률은 제로에 가까울 것이야. 게다가 도심이라 이미 건물 사이사이에 한국군이 질비해 있을 거야. 진짜 어딜 가도 만나는 것은 좁은 지형의 산이고 아파트 단지고 심지어 다 뚫어도 한강을 만나네. 진짜 어떤 나라라도 쉽지 않겠다. 무엇보다 그 많은 아파트 단지들을 무너뜨린다고 해도 그 자체로 성벽이 되겠죠. 수천 톤의 철근 콘크리트 벽을 뚫고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한국인들 성격에 침략당하면 가만히 있을까? 모두가 군인 출신들일 텐데 어떻게든 시가전으로 몰고 가서 난전을 벌이겠지.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수많은 지하철역에 매복해서 공격하면 속수무책일 것이다. 진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형들이 서울을 지키는 일종의 요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예로부터 전쟁이란 수도를 무너뜨려야 승리인 법인데 진짜 내가 침략군이어도 막막할 것 같은데 아파트에는 수많은 창문이 있는데 거기에 저격수들이 배치되어 있어봐 감히 들어오지 못할 거야.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창문에서 저격수의 위치를 찾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서울을 가는 길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도 정예로 이름 높은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어. 애초에 처음부터 화력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해도 무조건 막히고 말 것이다. 애초에 공격이 수비보다 훨씬 힘든 일인데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세계 상위 수준이라 화력전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 그나마 약한 것이 해군인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무소용이니 말이다.